안녕하십니까.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주택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익사이팅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예상보다 빨라진 긴축 때문입니다. 0.5%였던 기준금리가 작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5%로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거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냐? 이제는 물가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2%인데 그 2배가 넘어버렸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금리도 그만큼 더 상승하게 될 건데, 자, 앞으로 물가 불안이 잠잠해진다 아니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동안 한국의 물가 상승률 통계를 보면요, 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던 품목은 공산품과 외식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공공요금이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였어요.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컨트롤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켰다는 부분이죠.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올라버리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상승에 억제되어 있던 외식 외 서비스 요금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공공요금 안 쓰는 사업장은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일부 공산품과 그리고 외식 서비스에서 올라갔던 품목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다 올라버리면 그때부터 물가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물가 상승률 그나마 낮은 거 아시죠? 왜냐?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올려버렸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어요. 주택용은 8.4%, 영업용은 최대 9.4%를 올리기로 한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었죠. 원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되더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요금 인상 부분으로 가스 요금을 안 올릴 수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 인상 방안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0% 올리는 안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전기요금 인상 방안도요,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로 전환하겠다 인수의 발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한국전력 주가가 껑충 뛰어 올라갔죠, 이번 주에. 기존에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있었잖아. 4월달과 10월달에 나눠서 올리기로 했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거 그대로 안 하고 따로 원가 연동제를 이야기하냐. 지금 한전적자가 너무 쌓여 있어요. 1분기만 6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2년 뒤에 자본 잠식 상태로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또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된답니다. 왜냐면은 얘는 공채잖아요. 신용도가 높은 공채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시장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장기채 저 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장기물 같은 경우는 3.4, 3.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런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빨리빨리 총대를 메고 이것을 올려서 현실화 요금을 맞춰가지고 적자 누적을 없애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요금 인상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결 중이에요.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올라갈 겁니다. 난방요금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요금까지도 계속해서 올려야 될 요금들이 줄지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강한 물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올리는 얘가 트리거가 된다는 부분이죠. 당장 아파트 관리비부터 큰 폭으로 올라갈 겁니다.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가스, 난방 같은 경우는 아끼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아끼지 않아도 나가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는 공용 전기나 난방, 수도 요금은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작년처럼만 에너지나 아니면 또는 수도를 썼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깜짝 놀란다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인상이 마무리될 것 같은 겨울 정도가 되면요, 아마 대형 면적 아파트는 관리비 쇼크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 같은 아주 고가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중저가 아파트의 대형 면적은 약세가 전망이 돼요.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내 집인데 월세 내는 것 같다고. 당장 4월 CPI 시장 전망치는요, 이미 전월보다 높아요. 3월 달에 얼마 나왔죠? 4.1% 나왔죠. 이때도 시장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3월 CPI 보고 4월 달에 바로 금리 올렸거든요. 문제는 지금 4월 CPI 전망치가요, 4.4%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전망치 4.4%가 나오잖아요. 5월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거 물가 상승 압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우리나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4%로 크게 올렸는데 여기서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공서비스 요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최근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다시 늘었어요. 20대,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3월 달에 40.7%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30대가 열심히 매수해서인지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반등을 했어요. 서울 지역은 아직까지 큰 폭의 반등은 안 나왔지만 경기도 지역은 제법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봤었던 초급매나 초초급매 같은 거는 지금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냥 급매 정도에서 일부 단지는 거래가 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가격을 안 낮추고 호가를 좀 올리는 단지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에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3월달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대출금리는 수요와 연관돼 있고 예금금리는 공급과 연관돼 있다 말씀드렸죠. 자, 3월 대출금리가요, 3.84%로 한국은행 집계에서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말씀드린 거예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4% 하락을 했죠. 자, 왜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낮아졌을까요? 금리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낮추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1월부터 2월까지 워낙 거래량이 시가 말하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들어왔었어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 매출이 있어야 지들이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없네. 자체적으로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를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대출금리 인하를 만들었고 그것이 실제 부동산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끝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는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공공서비스 요금 한번 오르면 그것이 1년 정도는 기본 반영이죠. 자, 기준금리도 이에 따라서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대출금리는 상승할 것이고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합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요인이 다 갖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운명의 8월이 다가옵니다. 기사 볼까요? 8월이 두려운 세입자들 전월세 또다시 요동칠까, 이런 기사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기자가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전세금으로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들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이 걱정하겠죠. 2018년에 계약한 전세금에서 2022년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낮아진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분들이죠. 2년 전에 이제 신규 세입자를 받아서 0.5% 금리에 높게 전세금을 받았던 사람들, 만기가 됐을 때 기준금리가 2% 수준이네. 근데 저희가 0.5%의 기준금리의 전세 가격과 2.0% 기준금리의 전세 가격은 절대 같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낮아진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돼요. 어디서 자금을 끌어와서. 근데 그 자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것이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람들 열심히 집 살까요? 제가 예상해 볼 때는 아무도 안 살걸요. 모두가
팔기만 할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회는 생기는 거예요. 공포를 이기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 공포를 이기고 현재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파트 교과서 하나면 충분하실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